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에 근무하는 박창욱입니다. 올해의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소개하는 서평인 주소 이야기는 주소의 기원과 역사를 탐색하고 주소 체계와 거리의 이름에 담긴 다양한 사회 정치적 이슈를 탐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디어드라 마스크는 작가이자 변호사로 유럽,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주소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4년 세계화의 영향으로 선 위주의 도로명 주소 체계를 도입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66년간 일본식 번지 또는 블록 체계에 익숙한 현 40, 50대 이상의 국민들이 겪을 혼란은 세대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이 책의 목차는 테마별로 나뉘어 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주소의 개발과 관련하여 콜카타의 빈민촌과 IT의 전염병 사례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주소가 없던 고대 로마에서부터 18세기 오스트리아 빈에서 권력을 위해 탄생한 현대적 의미의 주소, 그리고 한국의 도로명 주소와 일본 번지 주소의 차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와 주소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치 시대의 거리 이름을 통해 과거사를 극복하는 독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종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인트루이스시의 마틴 루서킹 거리가 고발하는 인종 문제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계급과 지위의 영향을 주는 주소의 사례로 뉴욕 맨해튼에서의 주소의 가치와 주소 없이 살아가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주소 이야기에 서평을 써주신 이대영 중앙대 교수님께서는 이메일과 핸드폰 등 여러 형태의 개인 주소를 갖게 된 현대사회에서 주소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럼 거리의 이름에 담긴 인류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읽어볼까요? 거리의 이름에 담긴 인류의 비밀스러운 역사. 한국의 우편 역사를 소재로 희곡을 쓴 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종시대에 설립된 우정국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120여 년 최신국의 역사와 집배원의 에피소드를 훑었다. 이런 까닭에 이 책은 필자에게 낯설지 않다. 구어의 시대에서 문어의 시대로 옮기면서 인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에도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러한 상징은 신화를 만들고, 신화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이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다시 역사를 만들고, 역사는 새로운 상징을 만들었다. 그렇게 인류사는 축적되었다. 영웅들의 이름을 딴 도시가 건설되고 영웅을 기념하는 거리도 만들어졌다. 물론 마을의 전설과 풍습과 일상적 삶의 형태와 중요한 사건도 반영하여 마을 이름이 만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대개 권력에 대한 문제다. 이름을 짓고 역사를 만들고 누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왜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권력 말이다. 도로에 이름을 짓고 번호를 붙이는 계몽사업이 어떻게 인간의 삶과 사회를 개혁한 혁명이 되었는지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가 바로 주소 이야기의 핵심이다. 로마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주소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5세기 무렵 조선시대에 오가 작통법과 호패법이 등장한다. 본격적인 주소 시스템은 1770년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리아 테레지아에 의해서였다.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위해 병사를 차출하고자 집에 숫자를 붙였다. 이렇게 현대적 의미의 주소가 시작된다. 이후 주소는 주민을 대상으로 병역 조세 및 범죄자 색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런 까닭에 주소를 거부하는 풍조가 만연했다. 집에 번호를 매기는 것은 곧 자유를 박탈당하고 정부로부터 감시받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주정치가 시작되는 20세기 들어서부터는 주소는 선거구 책정과 투표권 확정 등 민주주의의 증진, 범죄 퇴치 및 치안의 강화, 수도와 전기요금의 징수, 납세 및 병역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무엇보다도 주소는 소속감을 준다. 내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는가는 인간의 삶에 퍽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주소가 현대인의 필수 요소로 각인되자
이제는 사회경제적 가치로까지 그 상징성이 확대된다. 저자는 특히 뉴욕시의 조례 40%가 도로명 변경에 관한 것이라는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수레한다. 일례로 부동산 개발자인 트럼프가 새로 건물을 완성한 뒤 원래 주소인 콜럼버스 서클 15번지에서 센트럴파크 웨스트 1번지로 주소를 바꾸어 줄 것을 뉴욕시에 요구한 적이 있다. 교통지옥인 콜럼버스 서클의 이미지를 벗고 센트럴파크라는 청량한 이름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영국에서는 스트리트로 끝나는 주소보다 레인으로 끝나는 지역의 주택이나 건물이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레이크가 들어간 주소지의 주택 가격이 더 높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치동과 청담동은 부와 교육과 신분을 상징한다. 반면에 인도 콜카타시의 빈민촌인 채틀라 주민들은 주소가 없다. 집이라는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 누워서 잘 수 있는 침대 하나가 곧 집이다. 주소가 없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나아가 신분 증명인 아다르 카드를 소지할 수도 없다. 이 카드가 없으면 출산지원금, 연금, 진학, 식비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주소는 곧 인권과도 직결된다. 이처럼 저자가 펼치는 주소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며 주소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측면은 물론 부정적 측면까지도 낱낱이 파헤친다. 주소와 정치의 관계, 주소와 인종의 관계, 그리고 주소가 내포하는 계급과 지위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주소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보편적 평등 기호가 아니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험과 계급과 신분을 나누는 개별적인 기호체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디지털 주소인 이메일을 하나 이상 갖고 있다. 핸드폰은 또 다른 의미의 개별적 주소이다. 세대별 주소가 아닌 개인 주소이다. 핸드폰만 있다면 공원에서도 물건을 배달받을 수 있다. 투표마저도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되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과연 주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책의 또 다른 매력은 저자의 문장력에 있다. 흡사 다큐멘터리 소설을 읽는 듯하다. 이야기를 이끄는 등장인물이 있다. 물론 실존 인물이다. 저자는 이들과 함께 각 나라, 각 지역을 누비며 이야기를 풀어낸다. 마치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섬세한 배경 묘사는 일품이다. 실체적 체험과 통계 자료가 풍부한 것도 매력이다. 번역이 깔끔하여 읽는 재미를 더할 수 있다.